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최현석 셰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셰프보다 위에 있는 게 뭐죠? 재료죠. 이걸 우리 마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그 불안하다라는 상황, 이것보다 위에 있는 게 그때 불안함을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상황이 먼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꾸면 해결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상황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물론 뭐 운이 좋아서 그 상사가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으로 옮겨서 환경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맨날 이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수험생이라면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는 그런 불안한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거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은 절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내 감정이라는 건 이 역시도 반복되고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지만, 대신에 우리는 관리를 할 수 있고 그걸 넘어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잘만 활용할 수 있으면 내가 불안감을 느낄 때나 긴장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 그래서 무기력감을 느낄 때, 그럴 때 조금 더 쉽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관찰하면서 즐기고 심지어 음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흔히 불안을 느낄 때 이것에 대처하는 자세가 있거든요.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TV를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친구랑 약속을 잡아서 술을 마신다거나, 그러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스트레스나 어떤 우울감을 잠시라도 잊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반대인 극복입니다. 이거를 자기계발 같은 거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이겨내고, 뭐 때로는 승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비움이에요. 뭐 예를 들면 명상이나 혹은 잠을 자서 그 상황을 비워내는 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 3가지가 물론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때 그게 엄청나게 깊은 상태가 아니라면 해결이 가능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3단계를 다 거쳤는데도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어차피 자막을 깔아드릴 거니까 네,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했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잘 생각해보면 이 3가지들의 공통점은 뭔가를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내가 회피를 함으로써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극복이나 비움도 일단은 내가 불안하거나 기분 나쁜 감정 자체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고 판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칼 융이 말했던 저항하는 것은 늘 지속될 뿐이다 라는 말처럼 사라진 것 같지만 또다시 나타나고, 괜찮아진 것 같지만 또다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없애려는 감정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려는 그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 기억들, 상처들, 그 사건을 잊으려고 하는 마음을 잊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비우려는 그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거를 쉽게 놀아주기라고 표현하거든요. Play with it. 그러니까 놀아준다라는 건 불안이 그냥 나의 일부분이고 친구인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전제가 깔린 겁니다. 그래서 없애려는 그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왜? 친구를 왜 없애요? 나의 소중한 친구인데, 나의 자산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2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그 알파고를 이긴 프로 바둑 기사인 이세돌 씨 있잖아요. 이분이 바둑 경기를 할 때마다 잡생각이 많이 생긴대요. 이 바둑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가 낳은 가장 높은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스포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경기 끝나고 밥 뭐 먹지? 집에 가서 뭐 하고 놀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정신 차리자. 바둑에 집중해야지. 정신 차려. 주로 이렇게 그 불안한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세돌 씨는 어떻게 했냐면 응답을 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따가 삼겹살이나 먹지 뭐. 집에 가서 TV 보면서 과자나 먹지 뭐.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줬다는 거예요. 맞장구. 이게 여기 가야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바둑이라는 스포츠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데, 그럴 때 이런 잡생각을 다 맞장구 쳐준다? 그것도 최고의 바둑 선수가? 의아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없애려고만 하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통제되지 못한다는 거를 이세돌 씨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받아준 겁니다. 제 표현에 의하면 놀아준 거예요. Play with it 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충분히 놀아줬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원래 최고의 마인드 컨트롤은 컨트롤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2번째 사례는요,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불면증이 되게 심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서 매일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현대인들의 많은 특성이기도 하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하루 종일 예민했다가 불안하고 긴장하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미루고 이런 악순환이 몇 년 동안 반복됐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심리 기법들이나 뭐 상담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뭐 명상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슐츠 이완법이라든지 윗바사나 같은 명상, 글씨 최악이네. 목욕이나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도. 그런데 그 수년 동안 제가 고생하다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었던 노하우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놀아준 거예요. 이 불면과 play with it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면 왔어? 어서 와. 실컷 놀다 가자. 그래서 많은 수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진짜 잠이 안 올 때는 나 잠 안 잘게 그냥 자지 말자까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긴장감을 낮춤으로써 더 잠에 쉽게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세돌이 했던 맞장구를 쳐준 거죠. 그냥 그날 밤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자려고 노력하지 않고 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자유롭게 한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잠이 확 깨버려서 오히려 안 좋다. 그것도 물론 맞죠.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밤에는 자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은 내가 불면과 친해지고 맞장구를 치는 것에 익숙하면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힘이 좀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극이나 어떤 충동적인 욕구로부터도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어느 순간 내가 자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졸린 거죠.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잠들어 있어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 불면이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늦게 자는 날은 있어도 잠이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잠이 안 와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불면과 놀아줬기 때문에. 자, 사실 방법은 이게 다예요. 고작 그거야? 내가 얼마나 불안 때문에 힘들었는데 몇 년간 내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했어야 됐는데 고작 놀아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뭐 심리학을 공부하든 어떤 영성 쪽을 파고들든 마음챙김 같은 종교에 충실하든 인문학, 철학, 뇌과학 이런 거를 탐독해봐도 본질은 비슷해요. 그리고 단순합니다. 원래 진리는 시시한 법이거든요. 물론 이 놀아주기를 또 다른 말로는 허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감정 수용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놀아주기라는 가벼운 표현을 썼던 이유는 우리는 뭐든지 너무 무겁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놀아주기라는 표현 대신에 뭐 awareness, 뭐 mindfulness, 그러니까 알아차림 같은 거죠. 뭐 고대 인도의 사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신경과학적으로 신경 가소성을 높여야 된다. 뭐 CBT, 인지행동 치료 이런 개념들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그런 과정들을 풀어내는 것보다 어쨌든 본질은 비슷하기 때문에 허용이기 때문에 놀아주는 거기 때문에 맞장구를 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재밌고 단순하고 쉽게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이 부담감이 덜하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은 물론 효과가 좋고 인류의 위대한 발견이자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개념을 공부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접근할 때 부담을 느낀다면 오히려 이렇게 쉽게 다가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거든요. 정말 위로가 될 만한 것들, 조금이라도 불안을 덜어줄 만한 것들은 진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나의 불안 해방 일지였어요. 그런데 결국 답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모든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용해주고 놀아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불안한 감정이 들이닥쳤을 때 저는 항상 놀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서 와, 놀러와, 반가워. 네, 점점 글씨가 그림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감정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도 흔히 감정을 객체화시켜라. 그러니까 인격화시키거나 시각화를 시키면 내가 그거를 또렷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감정을 캐릭터화시키는 거? 뭐 같은 맥락인데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나 뭐 유미의 세포들 같은 경우에 감정을 하나의 개별적인 출연진으로 보니까 이것의 효과는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밌다.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되게 다루기 어렵고 내가 뭔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캐릭터화 시키는 순간 굉장히 귀엽게 다가오니까 재미가 있고 두 번째 이해적인 측면에는 그렇게 감정을 나랑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를 해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그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어떤 맛인지, 실체가 뭔지. 그럼 여러분, 뭔가 재밌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재미도 느끼면서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놀아주기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놀아주기를 위한 빌드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을 공부하고 뭐 상담을 받고 마음챙김, 마음 공부를 하고 철학과 인문학을 뒤지고 그런 것들에 최종적으로 끝에 다다르는 거는 굉장히 사실 심플해요.
그러니까 놀아주기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쓴 전자책에서도 놀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되게 많은 테크닉이나 노하우들을 전달드리지만 그 방법들이 다 놀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뭐 감정놀이, 연예인놀이, 뭐 소나기 댄스 이런 것들을 보고 독자들의 후기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읽는 순간 바로 마음이 편해졌다. 되게 감정을 가볍게 바라보게 됐다. 그게 바로 놀이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지한 영화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코미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농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너무 심각해요. 너무 진지하게 인생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내가 벗어나고 싶은 감정일수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놀이로서 맞장구 쳐주고 놀아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만으로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좀 막막하잖아요. 그 자세한 기법들은 제가 전자책에서 정말 불안함을 해소하는 이 편안함을 향해서 올인한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오그라들지만, 근데 광고에다가 자랑까지 하고 좀 꼴보기 싫으시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제가 평소에는 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낸 지가 한 2, 3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후기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쓸 공간이 없네. 현실적인 실천 방안들이 있어서 좋았다. 그냥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뭔가 심리학이나 인간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자기 개발이 됐든 뭐 명상이 됐든 이런 것들을 총 집합 요약본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평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가졌던 거는, 저도 이제 2, 3년이 지났으니까 영감수업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감정 다루는 거, 불안함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콘텐츠도 계속 만들면서 공부를 많이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에서 다뤘던 내용 플러스 진짜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더 실천적인 방법들이, 그리고 제 방식대로 쉬운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그걸로 너무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거를 더 공유드리고 싶다. 그래서 새 강의들을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전자책과 함께 특별한 이벤트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자책과 함께 활용한다면은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개를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묵은 감정들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 상황들, 그런 것들을 놀아주는 것처럼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마 소개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이걸 보면서 정리하고 싶은데 또 내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다. 그냥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감정이 항상 먼저다. 왜냐면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잘만 관리한다면 나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불안을 느낄 때 하는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의 한계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놀이로 접근해야 된다. 놀아줘라. 허용해라. 그래서 이세돌 기사님의 사례를 활용을 했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잡념이 들 때 그거를 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갑게 마주했다. 왜? 그때 감정이 가장 잘 해소가 되니까.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불면증이 그랬다. 자지 않아도 돼. 긴장해도 돼. 걱정해도 돼. 고민해도 돼. 아파도 돼.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감정과 친해짐으로써 더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걸 통해서 한바탕 놀이로 만들어버리고 더불어 인생을 농담처럼 받아들이자. 그게 오늘 영상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컷 불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불안하면 안 되고, 약해지면 안 되고, 강해져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런 강박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이 감정들이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되어진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편안해질 수 있어요.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